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10년 뒤의 내 모습이 보이시나요? 75세의 나, 80세의 나, 그 나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나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오늘도 살아있네. 작게 웃는 나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돈일까요? 운일까요? 타고난 건강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노년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몸이 아니라 뇌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흐려지고 생각이 느려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감부터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후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몸보다 먼저 뇌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 건강을 위한 영양제 뉴리바입니다. 이 제품은 커피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과 뇌신경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통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보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제품에 대한 내용은 설명란과 댓글란에 달아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뇌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행복한 75세와 무너지는 75세를 가르는 단 8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10년 뒤 내 모습이 보이시나요? 75세의 나, 80세의 나, 그 나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 도와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나일까요? 아니면 커튼을 직접 열고 햇살을 맞으며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작게 웃는 나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늙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사실 굉장히 용감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끝까지 생각하려 하지 않거든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노후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의지 없이 잠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같은 75세인데 한 분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손주에게 전화를 먼저 합니다. 밤에는 책 한 쪽을 읽다 잠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75세는 혼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지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고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속으로 삭히며 살아갑니다. 둘 다 똑같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유전자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노인을 직접 관찰한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데는 딱 8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8가지를 지키는 분들은 요양원 걱정보다 먼저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자신감을 먼저 갖게 됩니다. 오늘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8가지 하나하나 천천히 들어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노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는 첫 번째는 바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20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생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분입니다. 동네 한 바퀴, 마트 한번 다녀오는 거리. 그게 당신의 뇌를 지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할까요? 무릎이 아파서요.
허리가 안 좋아서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더 아파지는 걸까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75세 이후에는 누워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근육이 당신의 독립적인 삶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행복한 75세, 80세 노인들은 완벽하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무릎이 아픈 분도 있고 허리가 굽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움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운동입니다. 부엌에서 밥을 직접 차리는 것도 움직임입니다. 손주한테 문자 대신 전화 걸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성대 근육 운동입니다. 움직임을 멈추지 마세요. 멈추는 순간 노화는 2배 빠르게 달려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오늘부터 딱 20분만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몸만 움직인다고 행복한 노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구별한다. 75세 이후 가장 무서운 적은 병이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을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심장병, 치매, 우울증의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해. 귀찮은 사람들이랑 엮이기 싫어. 혼자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정원을 가꾸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면 그건 건강한 고독입니다. 하지만 연결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최소한 한 사람과 정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매일 전화하는 친구 1명,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웃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과의 깊은 연결이 외로움이라는 독을 막아줍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내 주변엔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경로당 문 앞에서 인사 한번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하나 잘 지내니?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짧은 한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연결이 외로움을 막아준다면 세 번째 비밀은 그 연결의 방향을 더해줍니다. 바로 목적입니다. 세 번째 비밀 목적이 있는 하루를 산다. 일본의 오키나와 섬은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학자들이 그 노인들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을 때 공통으로 꺼낸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키가이. 일본어로 살아있는 이유, 살아있음의 보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직장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고 내가 왜 오늘을 살아야 하지? 라는 물음이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년 우울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인들에게는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 매일 일기를 한 줄 쓰는 것, 동네 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목적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사람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고 오늘을 살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하나를 만드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 작은 이유 하나가 10년 후에 당신을 지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면 이제 그 이유를 오래 지속시켜줄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놀랍게도 잠에서 옵니다. 네 번째 비밀, 잠을 소중히 여긴다. 나이 드니까 잠이 없어졌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이 줄어들죠. 하지만 이것이 잠이 덜 필요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수면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75세 이후에도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수면이 부족해지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노폐물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수구를 청소하듯 이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잠이 부족하면 청소가 안 됩니다. 치매가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바꿔보세요. 밤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30분 줄이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취침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고정하세요. 수면은 습관입니다. 몸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그 신호가 쌓이면 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보약입니다. 공짜 보약을 버리지 마세요. 잠이 뇌를 지킨다면 5번째 비밀은 몸 전체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 비밀, 먹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입맛도 없고 혼자 먹으니 뭘 차려 먹겠어.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노화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영양 부족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75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근육이 없으면 낙상이 생깁니다. 낙상은 75세 이후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나는 고기를 잘 못 먹어 괜찮습니다. 두부도 됩니다. 계란도 됩니다. 생선도 됩니다. 하루 3끼 중 단 한 끼라도 단백질이 든 음식을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하면 혼자 밥을 드시지 마세요. 혼자 먹으면 먹는 양이 줄어들고 덜 씹고 소화가 나빠지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이웃과 친구와 자식과 함께 밥상을 차려보세요. 그 밥 한 끼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몸을 채웠다면 이제 마음을 채울 차례입니다. 6번째 비밀,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한다. 행복한 노인들에게는 공통된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아픈데도 감사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도 눈을 떴네, 고맙다. 무릎이 아프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다행이야. 처음에는 그냥 긍정적인 말버릇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불평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같은 하루인데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감사한 것 하나.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자식이 전화를 줬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쌓이면 노년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마음을 바꾼다면 7번째 비밀은 뇌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7번째 비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이제 다 됐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쓸수록 젊어진다고.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연결망이 많을수록 치매가 오더라도 증상이 훨씬 늦게 나타납니다. 뇌에 저축을 해두는 것입니다. 많이 쓴 뇌일수록 더 오래 버팁니다. 배움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는 것, 유튜브에서 모르는 것을 검색해 보는 것, 새로운 반찬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뇌 훈련입니다. 손주한테 배우면 됩니다. 경로당 친구한테 배우면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뇌가 늙지 않습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 배움이 그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번째 비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을 이야기입니다. 8번째 비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참아야지. 티 내면 안 되지. 내가 힘들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특히 지금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 오셨습니까? 하지만 감정을 오래 억누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만성 통증으로, 소화불량으로, 밤마다 깨는 잠으로, 이유 없이 서러운 눈물로.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몸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 요즘 좀 외로워. 그 말이 상처였어. 나 오늘 기분이 좋아.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일기에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슬프면 울어도 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해도 됩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크게 말해도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감정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표현하세요. 당신의 감정에게 숨쉴 공간을 주세요. 그것이 노년을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말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8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그 생각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늦은 노후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은 노후가 있을 뿐입니다. 75세에 걷기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83세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실까요? 시작하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빛나는 눈을 하고 계십니다. 뇌는 나이를 모릅니다. 몸은 신호를 기다립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가 몸과 뇌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분은 78배 남편을 떠나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밥을 차려도 먹는 사람이 없고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한동안 커튼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이 되어 자주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아. 나 이제 다 살았어.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포기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지쳐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어느 날 손녀딸이 찾아와서 조그만 씨앗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방울토마토 씨앗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같이 심어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마지못해 흙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지 보려고요. 물을 줘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싹이 올라오는지 보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할머니를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는 베란다 가득 화분을 키우고 계십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깻잎 이웃에게 나눠주고 자식들 올 때마다 직접 키운 것으로 밥상을 차립니다. 눈이 빛납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씨앗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찾는 중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씨앗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살면서 좋아했던 것, 잘한다는 소리 들었던 것,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 씨앗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흙을 만져줄 손을, 물을 부어줄 사람을. 노년에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구자들이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못 번 것?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꼽은 후회는 바로 이겁니다.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은 것들.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더 자주 웃지 못한 것. 더 많이 걷지 못한 것.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한 것들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10년 뒤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10년 뒤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보고 싶다고. 이 말들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래 연락 못한 사람에게 보고 싶었는데 말 못했던 사람에게 그 한 통이 당신의 노후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의 하루도 따뜻하게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몸이 먼저 지쳐버리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어느새 세월이 이만큼 흘러버린 날들. 그런 날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당신이 살아온 하루하루가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버텨온 날들, 그냥 일어난 아침들, 그냥 밥 한 끼 챙겨 먹은 것들.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완전히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며칠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말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장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세월이 증거입니다. 그 세월이 자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히 영상 하나를 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노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당신의 좋아요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 하나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을 시작한다. 걷기여도 좋고 전화 한 통이어도 좋고 일기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용기가 됩니다.